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경배 사무관입니다. 이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는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창업기업 제품 등이 있습니다. 공공조달 멘토 제도는 다른 말로 공공조달 산생협력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공조달 멘토 제도는 이후에 설명드릴 중소기업 제한 경쟁 제품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중소기업 제한 경쟁 제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공정 이런 것들이 약할 때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향상시켜 주거나 공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다른 제도는 지원 선정이 되면은 바로 공공기관 계약을 맺는 것에 비해서 공공조달 멘토 제도는 선정된 후에 공공기관이 그 선정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입찰 심사 때 그 가점을 부여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더 자연스럽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건 중소기업이고요. 이 중소기업과 같이 들어오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하청을 받던가 아니면은 일부분을 대신 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조달 멘토 제도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 하면은 1년에 한 3-4번 SNPP라고 해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요. 올해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28일까지 1차 공고가 나가고 있으니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들어갈 그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사전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이게 볼펜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볼펜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이 볼펜에 대한 상생협력 제품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3년의 유효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 3년 동안 실적이라든가 서로의 상생협력을 얼마큼 했냐에 평가를 한 다음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이 좋다 하고 한다 그러면은 최대 6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이제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약에 나서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들어와야 되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평가한 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기업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분들께서 만약에 대기업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기술 탈취나 갑질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를 믿으시고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술이 좀 약하지만 좀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공공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중소기업 제한 경쟁 제품과 공사용제재 직접 구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건데요.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대기업 제품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대분류로 한 200여 가지, 소분류로 한 600여 가지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은 그 물품에 대해서 반드시 중소기업하고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소기업 제한 경쟁 제품이고요. 이 경쟁 제품 안에 공사용제재 직접 구매라는 게 있는데, 경쟁 제품 중에서 공사에 필요한 제품들, 물론 공사에 들어가는 가구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공공기관들이 계약의 편의를 위해서 턴키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기업한테
공사를 맡기고 뭐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납품 단가를 이제 후려치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 금액을 늦게 주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계약에 들어가는 일정 부품은 중소기업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중소기업에게 납품받은 물품을 대기업, 원청한테 지급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그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이나 어떤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이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이 뭔지 그리고 공사용자가 직접 구매가 해야 되는 제품이 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공공기관들이 이제 공고를 낼 때 계약 공고를 입찰 공고를 낼 때 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희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나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그 문의를 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 내용에도 알 수 있고요. 중소기업 종합정보망이라는 그 SMPP 거기에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생산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에 그 중소기업은 내가 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중소기업장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제도이고요. 이거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SMPP 지금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공공구매 제도는 거의 대부분 SMPP 즉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유통센터에서. 그러니까 공공구매 정보망에 들어가셔서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하시면은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서류 심사,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거쳐서 14일 이내, 이제 토요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그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없는데, 갑자기 공공기관이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일주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입찰해 주세요 했을 때 내가 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없으면은 그 입찰을 못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SMPP에 신청을 하실 때 공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 공공기관에서 나온 공고문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면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거는 먼저 이제 심사해주는 그 제도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해서 확인할 때 원래는 이게 무료였었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격증과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2018년부터 제품당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해서 확인 증명서를 소기업이라든가 창업기업은 또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면제급이 또 돼 있으니까 이걸 잘 사전에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셨으면은 가지고 계시면은 공공기관들 입찰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공공구매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지원부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많이 자세한 설명과 그때 필요한 내용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주리 차장입니다.
2022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판로 수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자료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책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마다 책자에 페이지가 삽입되어서 향후에 찾아보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입니다. 책자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을 해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연간 200개사 내에서 선정을 해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해드리고 그리고 금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 마크를 활용한 포장재 제작과 광고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연간 30개사를 선정을 해서 인증서와 인증패, 그리고 현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을 0.3% 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착한 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입니다. 사회 공헌한 기업 10개사를 발굴을 해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입니다. 도내 우수 환경기술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1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기업은 지정서, 현판 부여 외에 맞춤형 지원 제도로 산업재산권 및 마케팅 지원 작업을 기업당 500만 원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도가 매칭 펀드로 운영되고 있어서 펀딩이 안 돼 있는 성남, 안양, 안산, 과천 기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재권과 판로 마케팅 분야 그리고 시제품 개발 등 제품 생산화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와 도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270개사를 선정을 해서 디자인 사전 진단 그리고 디자인 개발, 디자인 챌린저스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 혁신 및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연간 40개사를 지정을 해서 제품 혁신 5개 분야, 시장 개척 2개 분야, 스마트 혁신 분야에 대해서 연간 3,8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남, 화성, 용인, 평택, 이천, 김포, 군포, 이천, 안성, 과천, 연천, 여주시 기업은 7,600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 수출 선도 기업을 육성을 하는 제도인데요. 연간 50개사를 지정을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외 대상과 신청 자격이 구분되기 때문에 책자 106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입니다. 증시 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기업한테는 컨설팅 지원과 상장 비용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3개 분야인데요. 산업 분야, 산업융합, ICT, 금융규제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주어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 요거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책자 22쪽에서 23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및 사업화에 대해서 연간 25개사를 선정을 해서 기업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률이 10대1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매월 2월 말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그린 뉴딜 선도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2차 전지, 저전력 반도체, 탄소 포집 등 친환경 소재,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주력 기업이나 활용 기업을 연간 5개사를 선정을 해서 제품 혁신 분야에 5천만 원, 공정 혁신 분야에 1억 원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국내의 판로 마케팅 지원 쪽인데요. 지페어 코리아입니다. 매년 10월 말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최대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입장이 가능한 국내 MD 200명 이상을 초청하고요. 해외 바이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될 예정입니다. GBC 운영입니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서 9개국 14개소에 거점을 두어서
바이오 발굴부터 해외 마케팅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룸푸, 태국의 방콕, 인도 뭄바이,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 중국의 5개 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테헤란, 나이로비, 그리고 미국 LA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GMS, 앞전에 말씀드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마케팅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집회여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회와 상담회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국가에서 개최되는 사업이고요. 올해에는 3개 지역, 인도 뭄바이랑 일본 도쿄, 태국 방콕에서 5월, 6월, 9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회 단체 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0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유명 전시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으로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 외에 장치 운송, 여행사 선정 등 전시 참가에 대한 제반 사항과 사전 마케팅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경에 이지비즈 사이트에 전시 개최 장소 및 일정을 게시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해외 사업은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전시회를 참가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시면 사후에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모집 시기는 3월 말경에 진행될 예정이고 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업당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통상 촉진단 및 시장 개척단입니다. 이 사업은 주관하는 시나 진행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에서도 본원과 북부권역센터, 서부권역센터, 남부권역센터에 각각 운영하는 시기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책자는 167쪽에서 168쪽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 화상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수출 판로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위해서 GSBC에서는 디지털 무역 상담실을 구축을 했는데요. GBC 소재 10개국을 대상으로 자동 매칭을 하고 그리고 해외 GBC에서 무료로 통역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화상 장비가 없으신 기업은 GSBC 디지털 무역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입니다.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1:1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하의 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나누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SS 지원 센터입니다. 불안이험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거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애로 해소를 해드리고요. 또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수원 본원 1층에 있고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전문가 상담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나 신청은 이지비즈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수신 체크를 하시면 사업 공고 내용이 자동으로 수신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